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군림운동을 시작했는데 군림운동하고 이제 마찰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마찰이 없으면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마찰력 중에서도 정지 마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시작은 군림운동과 마찰의 관계를 할 텐데 처음 수평면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경사면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평면에서 이렇게 옹기둥처럼 생긴 물체가 구른다. 구르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일 거예요. 등속으로 구르거나 아니면 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감속을 하거나 세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마찰력의 작용이 달라요. 다르다고. 먼저 등속부터 보자고요. 등속은 질량 중심은 수평으로 센터 오브 매스 날아가는 속도 VCOM으로 가지만 이 물체는 구르고 있고 이 P점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오메가 프라임 이게 오메가였고 그거 했었을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P점은 순간 정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가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체가 돌 때 이 P점이 이 바닥에 대해서 어떤 힘도 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종의 관성 같은 상태죠. 구르는 거지만 회전 운동으로도 일정한 각속도로 가기 때문에 병진 운동도 일정한 속도, 회전 운동도 일정한 각속도로 가기 때문에 외부 토크도 필요하지 않고 외부 힘도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 상태가 시작이 되면은 관성의 상태가 돼서 1법칙 병진 운동이건 회전 운동이건 간에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상태가 돼서 외력도 필요하지 않고 외부 토크도 필요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닥에 대해서 힘을 작용하지 않고도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약간 미스테리인데 힘이 없으면 그냥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여튼 아직 그렇다. 그래서 등속으로 구르는 물체는 바닥면하고 마찰력이 없어도 돼요. 마찰력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마찰력이 없어요. P점은 정지 상태고 미끄러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력이 필요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가속되는 상황을 봅시다. 가속이라는 것은 센터 오브 매스가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가속도가 군림운동은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서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각가속도도 주죠. 병진운동에 가속도가 있으면 각가속도도 있는 거예요. 얘가 돌아가려는. 그래서 얘랑 완전 상황이 다르죠? 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토크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토크가 있어야만 해. 그런데 어떤 토크가 있어야 되는지 보면은 P점을 기준으로 보면 P점은 가속되기 때문에 이젠 힘을 가지고 뒤로 얘를 밀려고 하는 건데 뒤로 이 P점을 힘을 가지고 이렇게 뒤로 밀려고 할 때 이 바닥면이 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이 그걸 되미는 버티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FS가 오른쪽에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물체를 밖에서 보면 이 FS 때문에 얘가 앞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FS가 M 곱하기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 방향은 오른쪽. 얘가 오른쪽으로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FS도 오른쪽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죠. 마찬가지로 방향 되게 주의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는 순간 어장창이겠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감속은 그 반대가 되겠어요. 그 반대니까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둘 다 마찰력이 없으면 미끄러지게 돼요. 바퀴에다 힘을 줬는데 마찰력이 만약 없으면 그 힘을 얘가 점점 빨라지려고 하는데 그걸 얘가 막지 못하면 얘는 제자리에서 헛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등속에서는 마찰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이제 경사면으로 가봅시다. 경사면, 각도 세타인 경사면 위에 이번에는 옹기둥 형태 물체가 굴러 내려간다. 자유낙하 비슷한 굴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중력 작용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중력을 성부 부분에서 빗면 아래쪽으로 mg 사인 세타, 빗면을 누르는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 요 fn과 요 mg 코사인 세타는 같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마찰력의 방향이 문제인데
마찰력 방향 일단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처음에 마찰력 방향도 알면 좋겠지만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 물체가 그냥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는 방향 언덕 위쪽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막연히 그냥 생각해도 돼요. 점입자라면 그랬었죠. 우리가 중간고사 보면은 점입자였는데 점입자였을 때는 얘가 그런 식이었어요. 마찰력이 위로 작용하고 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찰력이 위쪽으로 작용하나 보다라고 일단 생각하자고요.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문제 풀어서 FS가 양수로 나오면 맞는 거고 FS가 음수로 나오면 우리가 잘못 잡은 거니까 거꾸로 마찰력이 아래로 작용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위로 잡는, 이거 책 그림하고 똑같이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건데 책도 위쪽으로 잡아놨어요. 이렇게 잡고 일단 풀어보고 부호가 음수가 나오면 해석을 바꾸면 돼.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좌표를 빗면 위쪽으로 x, 빗면의 수직 방향을 y 이렇게 잡을게요. 계산상 편하게.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굴림 운동이기 때문에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 그다음에 그게 구속되어 있어야 되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죠. 병진 운동만 생각해 보면은 y 방향은 수직 강력과 mg 코사인 세타가 서로 똑같은 힘일 테니까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무시해 버립시다. FL은 mg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그냥 안 쓰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수직강력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x 방향만 생각해 보면 x를 지금 위로 언덕 위로 올라가는 방향 x로 잡았으니까 그 방향의 힘은 fs고 그걸 반대 방향은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쓰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가속되는데 x 방향으로 가속되니까 macomx다. 물론 실제로는 acom의 값이 음수가 되겠지만 나중에 음수가 되라고 하고 일단은 언덕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1번식. 그 다음에 회전운동. 회전운동의 이 법칙 세우면은 이번에 토크는 I알파 써야죠. 근데 토크가 합력, 모든 돌림힘을 다 합친 걸 써야 되죠. 토크, R자 토크. 토크 넷을 써야 되고, 우변에는 I 알파인데 지금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 질량 중심점 5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센트로메스점이죠, 이게. 센트로메스점을 기준으로 한 회전관성 ICOM에다가 알파 곱한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요 토크를 계산해야 되는데, 토크를 계산하려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여러 개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5점, 그 다음에 P점, 5점에서 P점으로 향하는 이 벡터가 R 벡터죠. R 크로스, 토크가 R 크로스 F인데, R 벡터가 지금 5점에서 P점까지니까, 그리고 P점에서 5점 방향으로 Fnet, 수직강력이 있고, F넷이래. 노멀 포스. 그리고 마찰력을 빗면 위쪽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직각으로 올라가는 방향. 그 다음에 중력은 질량 중심점에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질량 중심점에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수직 아래쪽으로 작용한다. 굳이 뭐 그 중력을 성분분해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R자 토크를 계산하면 요 R 벡터 위치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 있죠. 수직항력과 마찰력. 왜냐하면 수직항력은 이 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면에 작용하는, 이 면에서 물체를 밀어내는 거니까 수직항력은 여기서 출발하는 힘이고, 마찰력도 이 점에 작용하니까,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위치 벡터 R 벡터에 작용하는 힘은 FN하고 FS 두 개겠어요. FN과 FS인데, FN은 수직항력이니까 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니까 그림으로 하면 Y 방향이고, 그게 그 R 방향과 정확히 반대죠. 마이너스 R 방향이에요. 그래서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의 벡터를 외적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얘 수직항력은 어떤 토크도 주지 못하죠. 돌림 힘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마찰력 FS는 요 빗면 위로 작용하고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작할 거고, R 크로스 F 하면 여기가 반지름 R이고 이게 FS의 크기고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주는 토크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래서 RFS 나오겠고, 그리고 힘이 하나 더 있었는데 중력이 있었죠. 중력은 질량 중심점에 작용하는데 질량 중심점에
위치 벡터는 0이잖아요. 지금 거기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0 곱하기 mg 그러면 0이죠. 그래서 얘는 토크를 못 주는 거죠. 그래서 토크는 알짜 토크 케어풀하게 따져서 보면은 R 곱하기 fs 이거다.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 식에선 플러스로 작용할 거다 이 말이에요. 2번식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병준 운동하고 회전 운동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굴림 운동의 구속 조건이라는 거죠. 가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알파. 근데 이제 부호를 좀 조심해야죠. 이거 알파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있고 지금 가속도 y 방향은 얘가 가속하지 않을 거잖아요. x 방향으로 가속할 텐데 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속하겠죠. 밀려 이쪽으로 내려올 거니까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굴러 내려올 텐데 얘가 반시계고 얘가 아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고 얘는 반시계를 플러스로 잡는 놈이니까 그러면 결국 앞에다 마이너스 부호 하나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센트로 매스는 마이너스 R 알파 이런 꼴로 써야지 부호가 맞게 돌아가겠어요. 알파는 반시계 방향을 항상 플러스로 잡는 놈이고 지금 얘는 마이너스 x로 가속될 거니까 부호를 맞춰주고요. 부호 안 맞추면 곤란해지겠죠. 얘가 막 위로 올라갈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얘가 굴러가는지 내가 구한 답이 정상적인 피지컬한 답인지를 수식을 쓸 때마다 체크를 한 번씩 해보세요. 잘못하면 거꾸로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1번식, 2번식, 3번식 얘를 연립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식이 3개니까 미지수 3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마침 딱 미지수가 3개죠. 마찰력 fs 그 다음에 병준운동 가속도 A 센터로 매스의 x방향 그 다음에 각가속도 알파 3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구하는 거는 뭐 자기들끼리 곱하고 빼고 더하고 나누고 하면 금방 나오겠죠. 순식간에 나와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오케이. 너무 많이 올렸다. 센트로 매스 구하면은 이렇게 구해지죠. 센트로 매스의 가속도 구했더니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와요. 여긴 중력보다 약간 작을 거고 각도의 함수로 좀 복잡하게 바뀌긴 하는데 마이너스 방향이다. 아래로 굴러 내려간다는 거죠. 맞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을 한 번씩 체크하면서 내가 제대로 구하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하면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럼 앞에 뭐든가 잘못된 거야. 부호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센트로 매스의 이너셔가 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너셔 값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이미 대략 알고 있는 거. 속이 텅 비어있는 원통 그러면 모든 질량이 반지름 아래 모여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MR의 제곱이 되는데 굴렁쇠 같은 형태. 그런 형태라면은 병준운동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G 사인 세타가 되고요. 속이 꽉 찬 원기둥 이거는 우리가 계산도 해봤었는데 2분의 1 MR의 제곱이죠. 이거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G 사인 세타가 되고 속이 꽉 찬 공 이거 5분의 2인데 이걸 쓰면 마이너스 7분의 5 그래서 점점 보다시피 증가하고 있죠.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모양이 점점 그 꽉 찬 것 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G 사인 세타에 가까이 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점입자면 G 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점입자에 가까이 가면은 그 값이 돼 가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3개인데 마찰력도 구하면은 마찰력도 연립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구해지고 mg 사인 세타 나누기 이런 값이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나서 우리가 안 거고. 자, 그리고 알파 각가속도도 구했는데 이거는 양수로 나왔죠. 그러면 각가속도 알파니까 반시계 방향의 회전 맞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5번. 자, 예제를 2개만 풀어보죠. 경사면을 굴러 내려오는 공부터 봅시다. 보기 11.2.1. 경사면을 공이 굴러 내려오는데 공의 질량은 라지 m, 반지름은 라지 r, 경사면의 각도는 세타. 그리고 공은 균일하다. 공은 균일하고 질량 중심이라면 질량 중심의 회전 관성은 5분의 2죠. 공이니까 5분의 2 mr의 제곱. 첫 번째 질문은 높이 h에서 내려올 때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력은 얼마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중력은 포텐셜 에너지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중력 외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제 굴러내려오기 때문에 마찰력 작용하는데 마찰력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항상 말했지만 굴러내려오려면 마찰력 필요한데 그 마찰력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는데, 먼저 포텐셜 에너지부터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h만큼 감소할 거니까 마이너스 mgh 감소할 거고,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처음 운동 에너지 0이고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데, 나중 운동 에너지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회전 운동 에너지와 병진 운동 에너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돼. 굴러내려온다. 굴림 운동이구나. 굴림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두 가지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I 오메가 제곱과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mv. 근데 mv의 제곱. 근데 이때 v가 질량 중심의 속도죠. 그리고 이제 굴림 운동이니까 굴림 운동의 구속 조건, 속도하고 가까속도는 서로 링크되어 있다. v는 r 오메가. 연결지어서 그렇게 해서 풀면은 풀리죠. 이렇게 연립해서 이제 풀면 되겠어요. VCOM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다 이항해갖고 제곱권 취해서 구하면 되고, i도 5분의 2까지 집어넣고 나면은 루트 r에 7분의 10gh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마찰력. 굴러내려오는 상태에서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이 락이 된 굴림 운동이기 때문에 정지 마찰이 필수인데, 그 정지 마찰이 작용해야 되죠. 좀 전 했던 그 식 그대로 써야 되겠죠. 다시 옮겨 적은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 ICOM A 센트럴 매스의 X 방향 가속도 나누기 R의 제곱, 나머지 다 계산하면은 이 회전 관성 I만 5분의 2 집어넣으면 다 계산이 되고요. 7분의 2 mg sin 세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요요예요, 요요. 여러분들 요요 가지고 놀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뭐 그 언저리 언제쯤인데,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요요 인기가 있었어요. 전국의 모든 제 또래 애들은 다 요요를 가지고 다녔다고 보면 돼요. 모두 다 학교에 한 개씩 들고 이렇게 등교를 했어요. 이러면서 등교를 했어요. 걸어가면서 하고, 집에 오면서도 하고, 수업 시간에는 쌤한테 혼나고 안 되고, 쉬는 시간에 이제 가지고 노는데, 그냥 거의 뭐, 학생들의 한 80%? 그런데, 저도 그래서 한때 많이 해가지고, 여기 손가락 여기 막, 자국 생기고, 이렇게, 이 굴림 운동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요요를 가지고 안 놀아봤으면은, 하나 사서, 마스터하기를. 저는 몇 가지 할 줄 알았었어요. 과거에 뭐 강아지 산책이나 뭐 펜줄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반달 뭐 이렇게 푹 받고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던져서 이쪽으로 받는 거,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탁 끌어올리면 쭉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매뉴얼에 요요 사면 거기 작은 팸플렛이 있었는데, 거기 매뉴얼에 나오는 묘기는 한 20가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나머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거, 강아지 산책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건데, 그 요요의 원리예요. 봅시다. 요요는 이제 안쪽 반지름 R0라는 반지름이 있고, 거기가 실패고 실이 감기는 부분이고, 바깥쪽 반지름이 이제 라지 R이에요. 대부분의 질량은 요 바깥쪽 반지름의 원기둥 파트에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요 그림은 요요가 돌면서 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내려가는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 상황을 자유물체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고, 토크가 있으니까, 실제 물체, 토크는 거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지금 요게 R 벡터겠죠? 요게 R0라는 거리에 토크, 장력 T가 가해지니까 이게 토크를 주겠죠? 중력은 질량 중심, 한 중심에 작용하니까 얘는 토크를 못 주고요. 텐션이 토크를 줘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 법칙을 세우면,
위로 t, 아래로 mg. 얘는 아래로 가속되는데 뭐 일단 위로 된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마이너스 나오겠지 뭐. MAY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회전운동의 이 법칙. 알자 토크는 I 알파. 토크는 그림처럼 R0, 그 다음에 T. 반시계 방향 회전이니까 플러스. 맞잖아요? 그 다음에 I 센트럴 매스 곱하기 알파. 알파도 지금 얘가 그러면서 반시계 방향 회전할 거니까 플러스 맞게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굴림운동의 구속 조건. 이거 병진운동 할 때, Y 방향으로 얘가 가속될 때, 각가속도도 생겨야 되니까 그 둘은 이렇게 R0 곱하기 알파 곱한 게 AY랑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방향만 문제죠. 각속도가 늘어날 때 각가속도가 양수일 때 AY가 음수여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 2, 3번씩 3개를 연립하면 미지수 3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딱 3개예요. 장력, AY, 알파. 그래서 그걸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이제 구하는 거죠. 여기는 뭐 루틴 하죠. 여기서부터는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AY 제일 먼저 연립해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와요. 아래로 가속되고 있다 이 이야기죠. 중력보다 약간 작은 가속도로 이 센트럴 매스 위치에서의 회전관성. 근데 이제 이거는 회전관성이 이 실패 부분도 좀 상당한 매스가 있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약간 크겠지만 무시하고 바깥쪽 반지름을 기준으로 한 꽉 찬 원기둥으로 그냥 근사를 하면은 2분의 mr의 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요의 가속도는 이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장력도 계산할 수가 있고 각가속도도 계산할 수가 있고. 어렸을 때 그 재밌었던 게 이제 재미없어졌지. 예. 다 풀고 나면 뭐 별거 없어요. 근데 해보면 그거 이상이야. 네, 이렇게 잘 풀어도 요요 기술은 한두 개밖에 못해요. 요요 기술을 잘하는 데는 이런 수식이 꼭 필요하진 않다는 거지. 오케이. move on. 이번 챕터에는 토크는 사실 복습이에요. 토크는 10장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옮겨 쓰고 있으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처음 나오는 컨셉은 각운동량인데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각운동량. 회전운동에서의 모멘텀이에요. 회전운동에서 운동량 역할을 하는 걸 각운동량이라고 하고 정의는 R 크로스 P. 각운동량은 기호를 L을 쓰는데 소문자 또는 대문자 L을 쓰고요. R 크로스 P. 벡터의 외적 R 크로스 P예요. P가 MV니까 R 크로스 MV. M을 앞으로 빼면 M R 크로스 V 이렇게 쓸 수 있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 섹. 기억하기 힘든 단위겠죠. 그래서 각운동량의 크기 L을 구하면 얘는 RP sin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기하학적으로 간단한 것은 R 벡터와 P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L을 이용하면 회전운동 이 법칙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dl dt는 타우 이런 형태로 각운동량 L을 시간에서 미분하면 그 시스템에 작용을 하는 R자 토크와 같다. 그런데 이게 회전운동의 이 법칙인데 병진운동에서 이 법칙하고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dp dt는 F, P 자리를 L로, F 자리를 타우로 바꾼 거니까 형태 유사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증명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dl/dt는 ddt 가로 열고 r 크로스 p 이렇게 해서 근데 두 항이기 때문에 왼쪽을 미분할 수도 있고 오른쪽을 미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왼쪽을 미분하는 경우에 dr/dt 크로스 p 이렇게 될 텐데 dr/dt는 v잖아요. v는 p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v 벡터와 p 벡터는 평행하니까 같은 평행한 벡터끼리 외적은 0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0이고 두 번째 항은 r이죠. r 크로스 dp/dt인데 dp/dt는 r자 힘 F 넷이고 R 크로스 F 넷. 그래서 R자 토크 F 타우 넷이 되겠죠. 우리가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입자계의 각운동량은 질량 여러 개로 구성된 강체일 때 각각의 작은 질량이 Li면 그것들을 다 더해 놓으면 입자계의 각운동량이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D 라지 L DT는 그 계에 작용하는 총 R자 토크 에 대해서 이 법칙이 똑같이 성립해요. 간단히 산술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죠. 강체의 각운동량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다른 형태로 표현해볼 수가 있는데
계산하기 위해서 강체를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 그렸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지금 회전하는데 회전축이 지금 Z축이니까 이때 회전하는 각속도는 곧 Z방향 컴포넌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강체이기 때문에 위치별로 뭐 각속도가 다를 수가 없죠. 그러면 물체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전체 어디나 같은 각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림처럼 반지름 RI에 질량 MI가 있다고 하고 걔가 속도 VI로 회전한다고 하면은 이 VI는 RI 곱하기 오메가가 돼야 되겠어요. 같은 각속도로 돌아야 되니까. 가군동량 LI는 MI, RI, VI인데 VI가 RI 오메가니까 집어넣고 나면 MI, RI의 제곱, 오메가 이렇게 써지고 이것들 다 더해서 이 개 전체 가군동량을 구하면은 이와 같이 MI, RI의 제곱의 서메이션이 앞으로 빠지고 오메가 이런 형태가 돼요. 이 앞에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회전관성 I니까 I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L은 I 오메가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 오메가는 Z방향 콤포넌트였고 이 L도 사실 Z방향에 대한 가군동량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LG를 구한 거다. LG는 I 오메가 G 이걸 구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회전을 X방향으로도 하고 Y방향으로도 하고 Z방향도 임의의 회전이라고 생각하면은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고 L 벡터는 I 오메가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형태의 유사성으로 보면 P는 MV랑 똑같은 형태예요. P는 MV, P 자리가 L, 매스 자리가 I, V 자리가 오메가. 그래서 뭐 기억하기는 뭐 너무 쉽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D 라지 LDT에 대해서 이 법칙을 써보면 이제는 L이 I 오메가니까 I 오메가, I는 상수를 빼고 D 오메가 DT 이렇게 돼서 D 오메가 DT가 알파잖아요. 각속도로 시간이면 알파니까. 그래서 우변은 I 알파 벡터, 좌변은 이 법칙이니까 토크 넷이잖아요. 토크 넷은 I 알파, 토크의 정의가 돼버렸네. 이 법칙도 똑같이 성립하고. 자, 제일 마지막 저 수식으로부터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알자 토크가 0이면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자 토크가 없으면 이 DLDT가 0이겠죠. DLDT가 0이란 말은 L이 시간에서 변하지 않는다. 가군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제가 이거죠. 알자 토크가 0이란데 어떨 때 알자 토크가 0이냐면 고립계면 그래요. 외부가 아무것도 얘한테 일을 해줄 수 없으면 거기에 토크가 가해줄 수가 없잖아요. 고립계면은 L이 보존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L이 보존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연습 문제 풀어봐야 알겠지만 다이빙 선수라든가 뭐 피겨 스케이터라든가 뭐 중성자 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회전관성은 모양이 변하면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빙 선수는 다이빙할 때 처음에 공중 회전할 때는 몸을 접어서 이렇게 I를 키워요. I를 줄여요. I를 작게 만들어서 빨리 돌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착지할 때는 몸을 펴서 I를 크게 만들어서 그러면 I가 커지면 I하고 오메가의 곱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I가 작을 때는 오메가가 빨라지는 거고 I가 커지면 오메가가 작아져. 그래서 다이빙 선수는 그걸 사용해서 공중요기할 때는 몸을 접고 입수할 때는 몸을 펴고 이렇게 하는 거고 피겨 스케이터도 마찬가지죠. 피겨 스케이터도 회전할 때 몸을 모아서 이렇게 돌고 마지막에 정지할 때는 몸을 펴서 서고 가군동량 보존 법칙의 이제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계산해서 대가고 걔들은 이제 몸으로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중성자별. 중성자별은 상당히 많은 별의 그 최후 순간이 중성자별인데 별이 이제 연료를 잃고 연료라는 게 수소잖아요.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서 이제 그 빛을 내는데 수소가 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핵융합을 더 이상 못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빛을 못 내겠죠. 근데 그 빛이 사실 중력에 의한 수축을 막아주고 있었던 거거든. 그 빛이 없으면 포톤 프레셔가 없으면 이 질량들이 안으로 컬랩스를 해요. 그래서 질량들이 서로 중력에 의해서 땡기다 보면은 모든 게 그냥 아주 고밀도 상태가 돼버려. 그걸 이제 중성자별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저처럼 이렇게 커다란 물체를 작은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밀도예요. 그러니까 뭐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밀도. 뭐 1세제곱센티미터의 무게가 1톤 뭐 이런 거. 그 정도 무게가 되는 게 이제 중성자별인데 그게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처음에 원래 별은 컸을 거 아니에요? 우리 태양만 생각해도 태양이 뭐 12시간인가? 열 몇 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거든요.
자전속, 근데 굉장히 큰 크기긴 한데, 한두 바퀴 도는데 열 몇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중성자별처럼 이렇게 작아지면 반지름이 굉장히 작아지게 될 텐데, 그러면 엄청 빠른 속도로 돌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게 되고, 빠른 속도로 돌면서 얘가 감마레이, 엑스레이, 뭐 이런 그 고에너지 파동들을 내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에게 전파 시그널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걸 관측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에서 가구동량 보존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문제 공장이에요. 연습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져야 될 거고,